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주식계 이명우 심우재 고수님과 암행어사 이상민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주식시장 참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이제 나홀로 하락을 해서 이제 거의 전 세계 꼴찌 네. 수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시면요. 그 국내 증시는 2년 연속 그 하락한 적은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탄핵 가결로 인해서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확실하게 찍었다. 네. 그래서 내년도는 뭐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좀 많죠. 그래서 대외 변수와 큰 관계 없이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또 이게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게 보이는 그 엔터와 이제 미디어주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민 고수님은 2025년 좀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과도하게 특히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기술주의 이 섹터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 기술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좋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특히 성장주 투자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는 2차 전지 쪽을 특히 좀 집중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유망한 투자처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터주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재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자, 먼저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2025년 주목해볼 만한 엔터주 첫 번째 주부터 공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뭐 바로 하이브입니다. 뭐 하이브는 뭐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고요. 네. 그래서 주요 사업 부분으로 이제 음악 레이블, 그다음에 이제 IP 부가 사업, 그리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아티스트로는 뭐 잘 아시는 이제 BTS라든가 세븐틴 같은 국내 K-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해외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버스가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자세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위버스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고속 성장을 해왔고요. 작년부터 이제 그 채팅 서비스인 위버스 DM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12월부터 유료 멤버십이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수익화에 이제 가속도가 붙을 걸로 전망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서트의 선 예매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콘서트가 많이 열리지 않는 동남아 쪽에서 이제 수익화에 제한이 좀 있었는데 네. 해당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유료화를 시작한다는 점은 첫 번째 이제 결제 경험을 준다는 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MAU 즉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인 MAU가 한 10% 정도 가입을 가정을 하면은 그
그 연간 매출액이 거의 한 75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고마진 멤버십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더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로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지난 4개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로 증익하는 그런 분기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위버스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 BTS가 완전체로 컴백을 합니다. 이 소식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네. 계실 것 같은데, 하이브의 실적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내년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BTS의 완전체 컴백이 지금 되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이제 급속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건데 특히 이제 온전히 반영되는 2026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BTS가 제대 후에 이제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대규모 투어는 그 연간 돔이라든가 스타디움급 그 공연에 한 50에서 한 60회 정도 공연을 가정하면은 연간 모객 수가 최소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티켓 가격을 또 2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는 그 티켓 매출만 해도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앨범 컴백뿐만 아니라 MD라든가 또 다양한 또 2차 판권 등을 감안하면은 그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상회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올해 그 하이브의 전사 매출액이 2.2조였기 때문에 네. 절반 이상의 숫자가 더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내년에 또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네, 내년부터 이제 저연차 그룹들이 이제 수익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합니다. 이 저연차 그룹으로는 이제 보이넥스트도어라든가 TWS, 아일릿 등이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팬덤을 확보한 덕택에 내년 이제 발매 앨범부터는 이제 수익이 이제 온전히 찍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이제 수익화 구간에 들어간다면 전사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프 뭐 대부분의 그 엔터주가 마찬가지로 작년 그 여름에 고점을 찍고 네. 거의 1년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 9월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대외 변수와 크게 관계없이 또 내년도에 이제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매수 측면에서 보시면은 조금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가 좀 매수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보면은 뭐 1차적으로는 25만 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30만 원까지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2025년 주목해 볼 만한 엔터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M입니다. SM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획사고요. 네. 뭐 주요 아티스트로는 뭐 NCT라든가 에스파, 그다음에 이제 엑소라든가 레드벨벳 등이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로는 이제 광고를 담당하는 SMCNC, 그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키스트, 그다음에 공연을 담당하는 드림메이커 등이 있습니다. 자, SM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내년도 이제 중국향 매출이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또 이 자회사들이 올해 실적이 저조했는데 이 자회사들이 내년도에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입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중국향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그 팬 커뮤니티 버블을 만든 디어유 네.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의 공략에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말에서 이제 2분기 초까지 해서 이 중국의 이제 텐센트 뮤직과 함께 중국 본토에서 이제 버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의 아티스트 라인업은 상당히 좀 다양한데요. 한알령 이전에 인지도가 높았던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또 한알령 이후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이 조화로운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중화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NCT의 서브 그룹인 그 웨이션 V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에스파의 또 중국인 멤버와 닝닝이 있죠. 이렇게 중국 본토 출신 아티스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본토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되면은 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국향 익스포저가 가장 큰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이제 디어유 버블을 통해서 중국 본토에서 이제 강력한 마케팅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주는 아티스트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SM의 아티스트들 내년에는 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주력인 에스파라든가 라이즈, NCT가 이제 주력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신인 걸그룹까지 이 데뷔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에스파는 뭐 잘 아시겠지만 탑티어 수준의 K-팝 걸그룹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매번 발표하는 신곡이 이제 국내 음원 정상에도 오르고 또 이제 글로벌 음원 차트에도 계속적으로 차트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진행될수록 이 코어 팬덤과 이 모객 가능 인원수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한 지 1년이 살짝 넘었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수익 창출에 기여할 걸로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중국발 호재와 또 아티스트들의 호재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내년도 SM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대비 35% 정도 증가한 영업이익 한 1,200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별도에서는 그 3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이제 SM타운이 1월 달에 고척돔 공연이 예정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일본이라든가 북미, 유럽 등 글로벌 돔 투어 그리고 앨범 제작 효과가 반영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 영국의 이제 보이그룹 제작비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좋아질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연 내재화 이슈로 부진했던 이제 드림메이커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악 퍼블리싱 자회사인 KMR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저작권이 1년 뒤에 보통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내년도에 이익 기여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자회사 호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SM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주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여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올해 이제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 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로는 한 7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요 레벨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 가격으로는 이 정고점이었던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목해볼 만한 엔터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종목은 과연 어딜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미디어 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최대의 드라마 제작사고요. 이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을 하고 VOD라든가 OTT 등을 통한 유통 및 부가 사업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내년도에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작비가 감소를 함으로써 이 전사적인 이 실적이 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입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드라마가 얼마나 제작되느냐에 따라서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만드는 건가요? 그 내년도에는 이제 편성 편수가 올해 대비 최소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국내 방송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이 드라마 편수를 계속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늘릴 전망입니다. 특히 이 CJ E&M 같은 경우 이제 TVN 수목 드라마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다시 부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의 한 그 비캡티브 편성도 추가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드라마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인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2가 올 연말에 이제 방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초에는 그 동사의 또 텐트폴 드라마인 이민호 주연의 별들에게 물어봐 1월 초에 편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드라마 제작사 불황의 원인 바로 높은 제작비였습니다. 자, 내년에는 제작비를 좀 줄인다고 하던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드라마 한 편당 제작비가 네. 6억에서 8억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통한 이제 K 컨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 드라마 회당 그 주연 배우의 출연료가 거의 5억 원에 와. 육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유명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원까지 지금 육박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 주연 배우의 회당 출연료를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작사 측면에서도 이제 출연료의 제한을 두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흥행 시에는 이제 수익 배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신인 배우를 기용을 한다든가, 또 AI를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제작비를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최소한 이 정도 감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2025년 스튜디오 드래곤의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한 이제 해외 판권에 대한 또 리coup 비율이 또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티빙이라든가 웨이브 같은 이제 국내 OTT 업체들이 또 다양한 컨텐츠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인 MAU가 넷플릭스를 국내 OTT를 합하면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한 넷플릭스가 연말에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방영 판권에 대한 그 리coup 비율을 상향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그 최소한 8편 이상의 글로벌 OTT 선판매가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대 대형 광고사에 따르면 3년 만에 이 광고업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 초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편성 관련한 리coup 비율도 또한 올라갈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사실 뭐 2021년부터 내리 한 3년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드라마 제작 편수의 증가라든가 제작비 감소로 인해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은, 또 매도가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내년에 또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물론 뭐 엔터주도 좋지만은 네. 또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제가 이제 오늘 꼭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이 준비하신 내년에 유망한 우주항공주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자,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회사 이제 사업 부분을 크게 봐서 이제 우주항공, 그다음에 이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이게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는 방산에 포함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CT, 그다음에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됩니다. 지금 이제 우주 관련 매출은 그 방산의 전체적인 비중에서 이제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그 내년 이후에는 그 국내 위성 프로젝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양산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매출 비중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쌀 위성에서 동사가 이제 독보적으로 국내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위성 같은 경우에는 원앱 투자 이후에 그
상용 저궤도 통신체계 사업 등이 이제 26년 이후에 양산에 돌입하기 때문에 또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계열사들이 보시면 발사체라든가 엔진, 부품, 안테나, 지상체 등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주 항공 분야의 강자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 우주에 가장 가까운 방산주라는 겁니다. 네, 우주와 관련된 방산주인 것 같은데, 자, 우주항공 분야는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방산 쪽에서는 어떤 수혜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그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미 함정 시스템의 MRO 사업 진출 기대감인데요.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무인 수상정이라든가 잠수정 등과 같은 해양 무인 체계 기술, 그리고 레이더, 그다음에 표준 MRO 플랫폼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해군 함정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전투 체계 CMS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내 사업 거점 확보를 통해서 미국 내 상선을 비롯한 그 무인 수상정이라든가 함정 등과 같은 또 특수선 시장 진출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우주항공과 방산 이 두 분야 모두 성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 2개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데요. 자, 3분기 매출액은 6,39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정도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6%를 상회하면서 이제 2개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주력 사업들의 타임라인을 고려를 한다면 향후에 이 3, 4년간의 성장 추이에는 크게 변함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우상향으로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폴란드의 이제 K2 2차 물량이라든가 KF-21 추가 부품, 그다음에 함정의 성능 개량과 신조 사업, 그리고 그 레이더 등과 같은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꼭사주의 차트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거의 18,000원에서 3만 원까지 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정기를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2만 원에서 한 19,000원 정도면은 상당히 세이프한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뭐 다시 한번 요 3만 원 수준까지도 트라이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우재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성공 투자를 위한 체크 포인트 총정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루틴하게 체크해야 될 4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매일 아침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그 리서치 리포트는 그 한경 컨센서스나 그 네이버 등과 같은 무료 사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대부분 이제 그 주가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추천 이유와 이익 추정치 상향 또는 하향 여부, 그리고 목표가를 만든 논리를 봐야 되는데요. 또한 그 산업 리포트로 이제 먼저 숲을 보고 개별 기업 리포트로 나무를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매매 전략으로는 그 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을 한 첫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관들은 이제 개인들보다 우월한 리서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매수 종목들을 컨닝해서 이를 이용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장 마감 후에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기관들은 일종의 항공모함과 같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투신, 연기금 등이 2, 3일 연속 집중 매수하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펀더멘탈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매수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 실제 외국인이 아닌 그 CFD 계좌를 이용한 가짜 거무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이를 또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 차트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또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당일의 대량 거래 종목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을 돌파하는 종목에 대한 체크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를 활용해서 이 개별 기업들의 이제 공시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무상 증자라든가 이제 5% 이상 지분 공시 그리고 내부자 및 임원들의 지분 공시 그리고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그 수주를 나타내는 공급 계약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위와 같이 이제 루틴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를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성공 투자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자, 이번에는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는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내년에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은 또 이제 사실입니다. 아마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없애겠다 또는 이제 바꾸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를 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는 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산업이 되고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꼭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5년 주목해 볼 만한 2차 전지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2차 전지 대표 종목이고, 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거의 뭐 한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선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뭐 주요 시장에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 협력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이제 기업이고, 안정적인 그런 이제 수요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북미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슈인가요? 자, 일단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이라고 하죠.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의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얼티엠 셀즈 3공장, 이 공장을 좀 이제 인수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수익의 100%를 좀 에너지 솔루션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미국에서 이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들은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인수하는 얼티엠 셀즈 3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로 한 3조 정도 이렇게 투입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봤을 때 이미 완성된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2차 전지주의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그렇죠. 건가요? 원래는 이제 기존의 2차 전지라고 하면 사실 막 다들 전기차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쓰임새가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라든지 굉장히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로봇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협약에 따라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베어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그런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적으로 이제 공급할 그런 이제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배터리 공급을 토대로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로봇 시장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이미 테슬라의 전기차를 공급을 하고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도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배터리 성능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할 그런 준비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새로운 우주선과 그다음에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쓰이는 LG 에너솔루션의 배터리 공급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스페이스X와 LG 에너솔루션이 협력을 하면서 전기차를 넘어서 우주항공 분야에도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낙폭을 한번 보여주고요. 이제서야 좀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동평균선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만 8천 원, 37만 8천 원 이하로 좀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6만 2천 원, 한 36만 원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이 밴드 영역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민 고수님이 찾은 2025년 주목해볼 2차 전지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 시장에서 좀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배터리의 성능과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특히 안정성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 이제 전구체 시장을 완벽하게 이끄는 그런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가 늘어나면서 증설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의 이 전구체 캠퍼스 여기를 통해서 2024년도 1분기
부터 이제 연간 3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2030년도까지 연간 10만 톤 이상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유럽의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의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배터리를 또 이제 대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전구체 시장에서 더욱 큰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입지를 더욱더 확실히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에코햄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시장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의 이제 캠퍼스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용 전구체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업계에서 큰 믿음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 개발도 좀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햄드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구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세대 배터리의 성능과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배터리 소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라도 지금 전구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거의 뭐 사상 최대치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 중국산 이 전구체가 이 혜택에서 아예 제외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 전구체 시장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코앤드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2024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고점 대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역배열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다시금 줄어들면서 수익권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는 22,000원 밑으로 1차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신다면 18,700원, 18,700원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비즈 앱을 통해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주목해볼 만한 2차 전지주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입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소재를 좀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음극재와는 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런 ESS용과 같은 미래 에너지 솔루션에 필요한 그런 이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 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주 전자재료의 주 고객사는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고객사들이 있지만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파나소닉과 이 실리콘 음극재 공급 협의를 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고 공장 실사까지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 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2170 원통형 배터리에 사용될 그런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를 중국의 PTR이라는 업체에서 전량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중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좀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급처를 찾다 보니까 한국의 이 대주 전자재료와 이렇게 연이 닿아서 그렇게 선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 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부문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전기차와 ESS 분야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나요? 네, 실리콘 음극재가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만 네. 이번에 스마트폰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좀 이제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 그 다음에 비용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일부 어려움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시장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업체들 중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그런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양상 경험을 통해서 이 경쟁사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이제 우월한 시장 지위를 좀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중저가 차종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 때문인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매출액이 4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75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66억 이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24년 예상치보다 한 2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 큰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강한 흐름이 나올 때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네.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냐면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죠. 네.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 반토막이 났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만 5천 원 밑에서 1차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6천 원 자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는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 전략을 잡아가신다면 이제 부담 없이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에 주목해 볼 만한 2차 전지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2025년도에 단기간에 좀 이제 크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꼭사주로 좀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크게 대시세가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로서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이제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80% 넘는 그런 이제 급락이 나온 후에 이제서야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있는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위험이 적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지표와 시장의 심리를 기반으로 검토를 했어요. 제가 그만큼 굉장히 안정성과 수익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큰 상승 흐름을 한번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부담이 적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꼭사주 팻말을 자신 있게 들어주셨거든요. 예, 예. 내년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많은 이유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제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함께 첨단 소재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 협력을 좀 이제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두 번째 상온 초전도체 관련 공동 특허를 좀 이제 출원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특허 등록 같은 경우에도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소, 이 상온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이 연구소 자체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전도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컴퓨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자 이슈가 받는 만큼 양자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상온 초전도체 이슈, 이 두 개가 이제 공동으로 복합적으로 복합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2023년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8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금 저점에서부터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100% 정도 상승했으면 좀 이제 크게 상승한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독보적으로 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전략을 한번 이제 잡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첫 번째 상승하는 요 파동의 3분의 1 지점인 한 85,000원 밑에서부터 좀 이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000원 부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서 한 50% 이상, 1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민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직장인도 쉽게 하는 단기 눌림목 매매입니다.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본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하는 단타 매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매매할 수 있는 수익 매매가 적합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눌림목 매매는 직장인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특정 재료나 이슈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종목은 단기간에 반짝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 주식 대비 거래량이 100% 이상 발생한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이 1000만 주인 종목이 하루 거래량으로 1000만 주를 초과한다면 시장에 강한 관심과 유동성을 확보한 종목임을 나타냅니다. 거래량이 유통 주식을 초과하면 기관 및 외국인 투자 등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목은 매일 확인하여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정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매매 구간을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설정값 20의 2 대신에 120의 1로 수정을 하여서 장기적이고 완만한 추세를 관찰해야 합니다. 수정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기준으로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상단선을 지지하거나 이탈할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밴드 상단선을 이탈 또는 지지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종목으로는 LK 삼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LK 삼양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했고 유통주식 대비 100%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1월 14일 수정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6거래일 만에 약 70%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눌림목 매매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 유통 물량 대비 거래량 초과, 수정된 볼린저 밴드 활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을 선별한다면 안정적이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 종목 관리와 체계적인 매매 계획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경험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